자, 2021학년도 6월달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1번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윤리학의 분류 문제. 보자. 1번에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 환경 등과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자, 적용하여 나왔으니까 응용, 실천적, 바로 실천규범 윤리가 됩니다. 실천규범 윤리. 그리고 나는 윤리학은 도덕 언어, 그치, 좋다, 옳다, 역시 메타윤리. 자,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답 1번에 바로 1번이 되버렸네. 자, 2번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이거 메타윤리고, 나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서술, 이거 기술윤리. 하나 둘 다 아니고. 자, 4번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경험적 연구는 대체로 기술윤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검증, 도덕성의 검증, 이건 도덕심리학에서 특히 많이 다루는 영역이 됩니다. 자, 5번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이론규범 윤리인 것 같은데, 가는 뭐 애매할 수 있고, 나는 절대 아니고. 자, 2번 가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 사상이니까 결국은 뭐 그게 사상가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의 자신의 수양을 경하면 무조건 유교사상. 자, 나 같은 경우에 무의 바로 나왔네. 그러면은 도가사상. 자, 1번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되는가? 만물제동이니까 XO. 2번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값도 긍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을이 긍정이니까 무조건 답이 안 되고. 자, 3번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되는가? OX. 연기의 법칙 불교니까 이거는 XX. 그리고 5번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 이거는 XO. 그래서 답은 3번. 자, 3번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강연자니까 누군지 알 필요는 없고,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했다. 보부아르 같은데 전혀 보부아르처럼 생기지 않았네. 자, 운명적인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다. 그러나 실존주의자니까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한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갈등이 발생한다.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된다. 자,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기서 본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아까 전에 여성 이 출산을 모성의 의무로 강요한 걸 싫어했지, 부정했지. 자, 그리고 3번의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그치. 보고 아래는 여성은 만들어진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4번의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실존적 자유는 주체적, 자율적인 존재. 그래서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삶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자, 5번에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의 속박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우월성,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는 아니니까 결국 3번. 이게 보자. 4번 생태계를 파괴한 토론의 핵심 쟁점. 결국은 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된다. 동물 복제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이거는 쟁점이 아니고,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 다시 나왔고,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존엄성에 어긋난다. 인간 개체 복제는 존엄성에 위배된다.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간 복제 중에서 배아 복제가 핵심이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얘는 인간을 볼 수 없다.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그치? 둘 다 여기서는 긍정하고 있고.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인간으로 발달해 잠재성을 지닌다. 따라서 얘는 배아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결국은 배아복제와 관련된 것. 인간 배아복제니까 답은 4번. 자, 1번 동물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 것. 둘 다 긍정. 쟁점 아니고 2번 인간 개체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개체복제는 아까 전에 존엄성에 위배된다 라고 했으니까 둘 다 5, 5 틀렸고 3번 동물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둘 다 동의했으니까 5, 5 틀렸고 5번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이건 둘 다 부정했으니까 쟁점이 안 되고. 자, 답은 4번. 5번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 자,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거는 가치 중립적 입장이네. 그런데 보자.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나와버렸네. 자연은 오직 인과적 질서, 인과적 필연성의 질서를 본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 자, 공포의 발견술 나오고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요나스. 자,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맞고 과학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 미래의 결과까지도 수고해야 되니까. 디귿의 과학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아니지. 위에서 가치 중립적인 걸 반대하고 있고 리을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 이게 반대가 됐네. 답은 1번. 자, 그 다음 6번. 가불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민관, 바로 정약용. 정약용은 거의 뭐 청렴? 이런 문제. 회계를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책객에게.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일을 맡는 사람.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서로의 정의 잘 유지해야 한다.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된다. 플라톤. 이들 중 통치자들은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치. 저자도 공유하니까. 저자 공유. 자, 공동생활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치. 자, 1번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해야 돼. 지식에서 정해야 된다. 책객을 사사로이 두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2번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덕목은 아니다. 필수 덕목이다. 3번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 국가를 추구해야 된다. 오케이. 정답.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 안 되지. 민주주의 반대. 민주주의 안 된다. 그리고 절제 같은 것도 있고. 자, 올바른 통치를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사유재산을 금지해야 된다. 이거는 플라톤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3번. 7번 사상가고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평등한 자유. 롤스. 2번 취득에서의 정의, 소유물, 소유권리, 노직. 자,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된다. 오케이. 이게 이거 기출 문제인데. 기출. 자, 2번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 원칙이니까 또 맞고. 3번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그치, 정형적이다. 정해져 있으니까 유용도에 따라서 또 공과에 따라서 따른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정형적. 그래서 맞고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 분배 역사적 과정에 달려 있다. 그치, 결국은 이건 일종의 절차. 그리고 역사적 원칙 강조하니까 5번에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건 비례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선천적 재능에 비례한다. 애매한데. 일단 보자.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일단 아니지. 일단 갑은 좀 애매해도 얘도 갑은 보상 개념이 일단 아니고 얘는 재분배의 개념이고 을 같은 경우에 노직은
소유, 취득. 선천적 재능에 따라 자기가 취득하는 거에 따라서 소유권이 생기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 그래서 5번 무조건. 자,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인간이 자기 집에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아씨, 거주윤리인데 이거. 자세히 안 다룬 건데. 거주윤리하면 하이데거.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냥 단순히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쏟아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득된다. 보자. 어렵다. 1번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은 맞는데 행위가 아니라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여기 있어. 아까 전에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맞는데 그리고 그치. 여기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는 아닌 게 맞지만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니까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 틀렸네. 1번 날라갔고 2번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아까 전에 뭐 나왔었는데 보자.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틀렸고 3번에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집에 머무르는 것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외에 뭔가가 더 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답 4번. 5번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있다. 아까 전에 보자.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데 관계를 규정하는데 격리되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4번. 오우씨, 벅세다. 9번 그림은 서양사상가 원조 고통받는 사회 롤스 원조는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 빈곤을 겪는 세계 시민으로서 오케이 이거 싱어 일반적이네.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문화의 개선은 맞는데 강제 조금 애매하다. 2번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시점까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 3번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아니지. 그 지리적 근접성 친소 구분하지 마라 라고 했어. 친소 구분 X. 4번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유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안에 모든이 틀렸네. 부유한 국가라도 가난한 시민은 원조해야지. 그래서 틀렸고 5번의 갑을 원조의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 아니지. 갑을 둘 다 아닙니다. 보자.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답은 1번. 그러면 결국은 1번은 그치. 원조는 도와주는 것하고 강제는 서로 어울리지 않은. 오케이. 자, 10번 갑은 형벌 나왔네. 보자. 사형보다 종신노역이 더 효과적이다. 베카리아. 형벌은 해악이다. 공리의 원리, 공리주의. 벤담 정도? 범죄상에서 선을 집행하여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보복법. 오케이. 그럼 칸트. 이거 뭐야? 어려운 유형이네. 베카리아. 그리고 칸트. 우리 공리. 자,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된다. 이거 모두 공통이잖아. 비판할 수 없고,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 공리주의도 되고.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 근데 사회적 해악, 범죄 해악, 공리주의만 되겠네. 칸트는 안 되고. 그러면 칸트에게 B니까
베카리아에게. 둘 다 공리주의니까 틀렸고. 범죄 피해자의 보복의지. 피해자의 보복의지가 아니지. 그치? 보복법이지 보복의지가 아니라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D가 칸트에게 하는 말인데 아니다.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범죄 형벌의 목적이다. 이거는 공리주의가 칸트한테. 보자. 칸트 F니까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베카리아도 공리주의니까 4번.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C가 칸트고, 그치. 공리주의도 보편적이지. 공리의 원칙. 공리의 원칙도 보편적 도덕 원리니까. 답은 4번. 11번.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항거하는 위법한 행위다. 다수가 갖는 정의감, 다수의 정의감, 롤스.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누구야?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그리고 가져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감소의 정도로 저울질해봐야 되는 공리주의. 그러면 싱어겠다. 싱어. 이것도 자세히 안 다뤘는데. 자, 1번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지위 합법성을 인정한다. 오케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그치 아니지. 모든 법 아니지.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의한 법은 존재. 라는 거라서 최후의 수단. 답이 2번. 시민불복종이 산출한 사회적 이익과 해악, 공리주의니까. 그래서 맞고,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그치,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라고 돼 있네. 오케이. 시민불복종의 처벌 감수해야 된다. 오케이, 맞다. 야, 이거는 확인해야 되겠다. 싱어도 처벌 감수. 자, 12번.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이 되지 않은 선을 성취할 수 있다.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인 것 같은데 맥킨타이어인가? 모르겠다. 자, 도덕법칙은 내 의무의 법칙이다. 존경을 통해. 오케이, 그럼 칸트. 인간은 타고난 덕을 아니지. 타고난 덕이 습관을 통해서 형성. 틀렸고,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성품이다. 맞는 것 같은데. 3번 최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의 원리니까 틀렸고, 4번 도덕 행위자의 도덕 법칙보다 상과 맥락을 중시하는 건 덕윤리. 칸트가 틀렸고,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돼야 된다. 갑은 감정을 알지. 갑은 뭐 이런 얘기 하나 몰라. 을이 동기를 인정하고 감정만 배제돼야 되지. 그래서 을이 틀렸네 무조건. 답 2번.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덕이 성품이다. 사회적 실천.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선을 성취한다. 사회적 관행에서. 여기 있네. 답 2번. 3번, 13번. 다음 사상 군자니까 유교. 밥. 의식주윤리구나.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된다. 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유교 맞고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 이건 불교잖아. 공양이면 스님들.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여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유교 불교의 의식주윤리. 1번 중생의 불성. 이거는 나겠네. 불교니까. 2번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많은 양은 많을수록 좋다. 절제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되높이는 수단이다. 아니지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다.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고, 도리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오케이. 자, 14번.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인터넷상의 표현 자유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의 표현의 자유를 일탈함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거네.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면 강간다. 강간다.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규제. 오케이. 여기에서 자율적 해야 되지. 여기서 자율적 규제. 고 이건 이따가 시간 남으면 봐야 되겠다. 15번 갑을병 갑 보편화 가능해야 된다. 칸트인가? 아닌데 이익인데. 그치.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 싱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의 도덕적 권리, 레건, 삶의 주체, 동물, 레건, 싱하고 레건이 같이 나왔네. 도덕적 의무를 갖출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의무, 칸트. 그치. 인간에 대한 의무 위에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이게 칸트고, 싱어, 오늘 레건. 자, 칸트부터 보자. 디그. 동물학대가 그런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다. 오케이. 칸트 맞으니까 1번, 2, 4번 날라가고 보자. 그 다음에 디그. 와씨 다 봐야 되네. 기억.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익 관심을 지니는 모든 개체. 쾌고강 수능량 맞고 동일한 대우. 그치. 동일한 대우는 무조건 아니고. 틀렸고 그럼 디귿 리을은 무조건 맞네. 한번 볼까?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된다. 그치. 이거는 레건 싱어 둘 다 할 수 있는 말. 오케이. 그래서 맞고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 목적 그 자체를 지닌 존재. 그치. 이거는 칸트한테도 오 칸트한테는 인간이니까. 그치. 그래서 B니 B 아니고 오케이. 요거는 모두 공통점. 그래서 답 3번. 자, 16번 갑을사상과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을 잃는다. 에피쿠로스. 죽음은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플라톤. 1번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2번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 사라지고 한번 죽음의 순간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아니지. 플라톤은 영혼이 남아있지. 영혼 불멸. 해방이 되니까. 자, 4번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 해소되어야 된다. 아니지. 이것도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플라톤은. 자, 5번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맞고. 자, 17번 대중문화 사상가 누구야 이건 또.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된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고 문화의 소비자는 그래 누구 있었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문화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버린다. 교육표 만드시 인간 세상이 나간다.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상상력을 제거해버리니까. 맞고 문화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취합할 수 있다고.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졌으니까 맞고 표준화된 양식은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자발성을 제거해버리니까 맞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 이거 뭐야 이거 1번 3번 합친 거네. 맞고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 평가된다. 아까 전에 어디 갔어?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서 평가되니까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다 5번 쉽다. 자, 18번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국제평화를 국제평화도 나왔네.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BOP인데 현실 동맹 제거해야 된다. 국제평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이상주의 칸트 같은 사람.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갖고 세력 균형, 그러니까 동맹이 오케이.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 현실주의, 홉스 같은 사람들. 자, 국제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아니고 국제기구.
연합, 연맹,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아니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국제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영구적으로 보장하지 않지. 항상 싸울 수 있다.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오케이. 자국의 이익보다 이건 자국의 이익 좋다. 먼저 당연히 무시하겠지. 답 4번. 아씨, 난 북한 나왔네. 자,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 정치적 영역에서 외교적 타결. 정치적을 먼저 하자. 급진적이고 보자. 이상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문화적 비정치적인 영역 기능론이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자, 정치 제도적인 측면은 가. 사회 문화적인 측면은 나. 점진적. 오케이. 단계적. 또 나.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니까 난 높, 높, x에서 나, y, 높, z는 높. 오케이. 1번. 가벨 사상가 입장으로 일정한 생업이 없는 무항산, 무항심, 맹자.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어리스토텔레스인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 이게 나왔구나. 여기,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서 덕치니까 맞고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무항산, 무항심 맞고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니까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니까 맞고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이거는 사회계약론자. 사회계약론자니까 홉스, 루코, 로크, 루소 같은. 답은 4번. 자, 오케이. 일단 전반적으로 6월달 문제는 난이도는 평이하거나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한 27분, 꼼꼼히 풀었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쌤이 풀면서 봤을 때 여기 9번 문제가 가장 조금 어렵지 않았나. 9번 문제에서 롤스 싱어는 아주 보편적인데, 이 4번 보기하고 1번 보기는 조금 많은 친구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운 유형이지. 어려운 유형이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공리의 원칙이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다라는 거, 원리라는 거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런 거. 그리고 자연과 윤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싱하고 레건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나왔다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건 동일한 대우는 뭐 기출문제에서 워낙 자주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여기에서 결국 B가 함정이었네.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존재. 그치?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거의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 칸트나 싱어나 레건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우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나온 게 조금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 중에 거주윤리, 하이데거. 요거는 사실은 제 신문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요 청량과 관련된 것도 쌤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플라톤은 자주 했지만,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불복 중에서 싱어를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싱어가 좀 나오고, 올해 아마 수능 특강 문제로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싱어에 대한 싱어의 시민불복종 입장이 자주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충분히 수능과 9월달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윤리 이런 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제시문만 잘 읽어보면 풀 수 있고, 그리고 그치, 요거.
국제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이것만 읽고 풀기에는 사실은 국제관계론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만 읽고 풀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쌤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사상가는 아주 그, 일반적인 사상가지만, 이번 교육과정에 좀 추가된 내용 중에, 어,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쉽게 나왔지만,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파트. 그리고 통일은 작년 6월, 9월 수능까지 연속해서 올해 6월까지 4연속으로 나왔는데, 이 통일 문제는 9월 달에도 나온다면 수능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워낙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쌤이 간단하게 좀 이 문제를 풀어봤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쌤은 항상 문제를 풉니다.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냥 풀고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세한 풀이는 수업 시간에 또 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영역별로 다시 뽑아서 다시 제대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